안녕하십니까, 이병헌 스튜디오입니다. 원래 아침에 녹음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정들이 몇 개 생겨가지고 못했는데, 이거 사실 7월 16일 날 대한항공 자료를 갑자기 딱 내시고서 나는 항공주가 워낙 안 좋아 보여서 안 보고 있었는데, 네. 뭐 또 몇 군데서 저희 법인 쪽에서도 회사가 좀 이렇게 주가도 요즘 최근에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 네. 하려다가 또 오늘 거의 퇴근 시간에 잡고서 하게 됐네요. 아무튼 오늘 많이 피곤할 텐데 아무튼 합시다. 네. 나도 많이 피곤해. 대한항공 이거 완전 회사 되게 좀 유동성 리스크 있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항공사 진짜? 전반적으로 사실은 업종 뷰는 제가 뉴트럴 의견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들은 다 홀드로 이닛을 했는데 대한항공만 좀 바이로 이닛을 했었고 한 달 전에 리포트 내면서 이닛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2분기 실적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연결 기준으로 대한항공이 영업이익이 한 마이너스 830억 원 정도 했었는데 이닛할 당시에는 이제 제가 2분기 추정치를 한 마이너스 430억 원 정도로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이익단에서 400억이 좀 플러스를 기록을 한 걸로 추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화물울 쪽을 매출단을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는 한 35% 정도 증가할 거라고 이제 추정을 했었고, 이번 2분기 때 숫자를 좀 대폭 상향 조정한 이유는 화물 쪽의 매출이 생각보다는 더 양호하게 나올 수도 있다. 화물이 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여객기는 대부분 다 운항이 멈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물기는 뭐 수요 물동량 자체가 크게 늘어났다기보다는 일단 공급 자체가 대폭 좀 줄어들면서 화물의 운임이 단가가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운임 이거면 앞으로 저번에 안진아 연구원이랑 이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항공 그 티켓비가 엄청 비싸질 것 같잖아요, 여행 가려면? 코로나 아니야? 이후에 만약에 끝나고 수요를 보면 사실 뭐 좀 안전하고 프라이빗한 여행을 지향한다라고 보면 이제 뭐 좌석도 한 칸씩 떨어뜨려서 앉고 뭐 그런 식으로 티켓팅을 하다 보면은 여객의 운임이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화물 얘기했던 네, 거예요. 화물이 좋았네. 운임이 올라온 거군요. 네, 운임이 이제 3월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미국이랑 유럽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 4월, 5월 피크를 찍고 6월부터는 그 상승폭 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이제 연내로 갈수록 이제 코비드가 장기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여객기의 회복이 운항 회복이 이제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공급단에서 여객 카고벨리는 좀 공급 측에서는 절반 정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높은 단가가 일드가 하반 경제성은 좀 확보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화물기의 강점을 지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FSC들, 국적기 FSC들이 좀 마진단에서는 좀 유효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4월부터 월별로 화물 운임 추이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3월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4월에 YOY로 한 60에서 70% 올랐고 5월에 100%가 넘어가면서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다시 한 70에서 8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상승률 자체는 둔화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도 한창 기승을 부렸던 3월이나 4월보다는 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런 뭐 긴급 구호 물자라던가 이런 방역 물품에 대한 수요도 어느 정도는 좀 줄어들었고, 이런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했던 게 좀 밸런스가 맞아가면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운임은 2분기 때 정점을 찍고 3분기, 4분기 갈수록 상승폭은 좀 둔화를 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2분기 때 영업이익은 한 1,000억 원 정도 흑자 달성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과 같이 저유가 기조가 유지가 된다는 가정 아래 화물이 일정 정도 이런 파일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면 뭐 영업이익의 흑자폭은 좀 줄어들겠지만 연내까지도 흑자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하여튼 운임이 올라왔고 화물 쪽은 돌고 화물 쪽은 그러면 좀 이렇게 수출도 되고 이러고 있는 거네 그래도 물건들 그렇죠. 네, 물건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품목별로 보면 사실은 3월, 4월은 그런 코로나 관련된 방역 물자들이 수출이 일시적으로 늘었는데 뭐 지금 보면 음식료라던가 이런 일상 전자상거래의 이런 소매 판매, 뭐 일상 소모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런 소매 판매 늘면서 이런 화물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반도체 수출이나 전자기기 장비는 원래 꾸준히 좀 잘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단가는 낮아질 그림이 막 방향성이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단가를 좀 유리하게 해주고 대신 Q 그로스를 늘리는 전략으로 하반기 때는 화물 쪽 매출액을 좀 보존해가는 전략을 이제 Q 그로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때 뭐 증자도 했었고 뭐 매각도 해야 되고 또 매출 채권들도 항상 좀 시장에서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건 좀 안정화된 건 맞아요?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모든 항공사들이 지금 매출이 통상적으로 여객 매출이 한 70% 정도 되고요. 화물이 뭐 20에서 많게는 30% 비중인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여객이랑 화물 매출 비중이 완전히 좀 뒤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여객 수요가 돌지가 않다 보니까 외형단에서 성장이 제한이 되는데 비용단에서 고정비성 비용은 굉장히 좀 많이 지출되는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증자라던가 뭐 이런 CB 발행이라던가 계속해서 뭔가 좀 차입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유상증자도 1조 1천억 원 정도 확보를 한 상황이고 이제 얼마 전에 난 기사이자 공시가 또 확정이 됐는데요. 기내식이랑 이제 기내 면세점 사업부 매각의 우선 협상자를 대상을 선정을 한 상황이고 그에 따른 매각의 비용을 뭐 시장에서 산정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출제로 하면은 또 유상증자 1조 1천억 원에 뭐 기내식 면세 사업부 매각하는 거에 한 8천억 원 정도 확보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거 1조 2천억 원 정도 있고 기간산업 안정자원지금은 아직 받은 상황은 아닌데 만약에 받게 되면 대한항공이 좀 받게 될 가능성이 그쵸. 가장 높게 보고 있고 그것도 한 1조 원 정도로 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합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한 4조 원 정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기고 이 정도 금액이다 보면 올해랑 내년까지 버티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뭐 이런 차입금이나 뭐 이런 것들 없이도 화물에서 일단 벌어들이는 걸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캐시인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로 운영 자금을 충당하는 데는 충분해 보인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고 어제 좀 많이 뛰었고요. 대한항공이 거의 한 7%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좀 빠졌지만 항공업을 놓고 봤을 때는 항공사 중에서는 좀 가장 가져갈 만한 그림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뛰었던 이유가 사실 뭐 백신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이전부터 계속 기사가 됐었는데요. 뭐 여객기가 놀고 있으니까 여객기를 화물기로 돌려서 이제 화물기로 쓰자라는 게 지속해서 기사가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20일 날 대한항공 여객기 2대를 좌석을 뜯어서 화물기로 아예 전환을 하겠다. 뭐 화물기 전용기로 만들겠다. 이거를 검토 중에 있다라는 기사가 좀 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당장에 시행한다는 건 아니고 여객기를 화물기로 또 전환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교체 작업도 필요하고 뭐 보잉사도 논의를 해야 되고 국토부의 허가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우호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뭐 이런 화물기로의 전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의 강점을 지닌 대한항공이 상대적으로 그런 백신 뉴스와 더불어서 좀 주가상으로는 뛰었던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걸로 보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이제 파리 구주 지역 본부라던가 이제 동남아 지역 본부를 없앴어요. 그래서 조직의 이런 슬림화를 조직 개편을 진행을 하면서 또 비용 절감에서는 또 세이브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조종사라던가 스튜어디스라던가 이런 분들도 많이 줄였나요 지금? 아니요, 뭐 아직까지 아직은? 인력의 구조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행기 안 뜨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휴직 순환 근무로 지금 대체 근무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네. 돌아가면서 이제 휴직
교대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저 여행도 맡고 있으니까 그 최근에 보면 근거리 국가들 뭐 대만이나 이런 데들의 여행의 재개 가능성들도 얘기하던데 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 그 코로나 확진자 수로 보면 글로벌리 보면 가장 안전한 나라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적었고 가장 빨리 종식된 나라가 호주, 뉴질랜드, 대만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여행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다른 기타 국가보다는 좀 더 선호할 수 있고 가장 먼저 나갈 수 있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도 일부 7월 1일부터 뭐 관광으로 이제 먹고 사는 뭐 그런 나라들 위주로 이제 외국인을 허용을 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갔다 오긴 어려운 상황이고 국내에 자가격리가 2주 자가격리가 좀 풀리면 사실은 저는 해외 여행을 나가는 수요는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많이들 답답해하고 계시고 이제 국내에서 아무래도 좀 이런 여행이나 레저 쪽을 뭐 즐길 수 있는 문화가 그동안은 사실상 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해외에 못 나가는 수요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폭발적으로 또 늘어나고 있는 거는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행이나 레저 쪽에서 보시면 사실 이런 여행에서 가장 먼저 이제 가는 건 뭐 밖을 나갈 수는 없으니까 항공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가장 먼저 또 떠올리게 되고 이쪽이 먼저 발달하게 되는 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는 금액을 오히려 국내에 그만큼 좀 쓰자 소비 여력이 높아진 것도 이제 뭐 럭셔리 중심으로 면세점 재고품들 풀린 거 구매들 많이 하시고 이제 여행도 좀 5성급이나 그 이상의 좀 럭셔리 리조트 그리고 더 안전한 프라이빗한 풀빌라 형태, 독채 형태로 뭐 값을 좀 더 주더라도 어차피 뭐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는 싸니까 뭐 이런 식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름철이 또 성수기기도 하고요. 네. 오늘 굉장히 안진아 연구원가 굉장히 건조하게 얘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저는 원래 이렇습니다. 웃지 말아야지. 불과 얼마 전까지 웃지 않겠습니다. 풀빌라로 탐방을 가야 된다는 나한테 강력한 비용 요구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나왔는데 욕 먹을 것 같습니다. 알았어. 그래요. 하여튼 좀 네. 대한항공 아직은 난 안 와닿아요. 사실은 이게. 저도 뭐 유동성 강력하게 스트롱 바이는 아니지만 항공사 중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오히려 지금 최근에 그 계속 서치하고 계시는 그런 여러 가지 레저 이런 쪽 비즈니스 산업 연구하는 거를 좀 찾아보는 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야양도 한번 갔다 오고 버스 타고 하여튼 갔다 와서 하여튼 하도록 합시다. 더 하다가 또 욕먹겠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안해요. 퇴근하려고 하는데 네? 붙잡아가지고 해가지고 네? 퇴근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루에 그래도 한두 개씩 꼭 녹음을 하고 싶은데 요새 계속 일이 좀 그러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진아 연구원이 너무나 그 뭔가 나한테 정중하게 대하니까 나도 낯설고 뭔가 저 원래 되게 정중했잖아요. 센터장님 오해하신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맞도록 오늘 그 원래 내수 쪽 사람들 녹음하기로 했는데 그거 언제 하지? 큰일이네. 마무리 들어가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